자, 우리 친구들 원의 방정식을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을. 자, 페이지 36쪽이고요. 아마 원방을 한번 해봤어도 아마 겁먹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원방 자체가 워낙 좀 낯설고 상황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파트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자꾸 손으로 상황을 그려봐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를 딱 보고서 바로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 원하는구나가 좀 보일 거거든. 그래서 원방은 자꾸 그리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렇게 익숙해지면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원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볼게. 자, 원이라는 게 이 수학에서 말할 때요.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원이 있어. 그럼 이 원이라는 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어때? 반지름으로 다 일정하죠. 그쵸?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점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들의 좌치, 점들의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좌치의 방정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친구들이 많을 텐데 별거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A, B로부터 이런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들이 다 이 원의 요 내가 실선으로 그린 이 원 위에 점들이 걔네들을 그냥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좌치가 흔적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남긴 발자취 같은 느낌이니까 얘네 전부 다를 쭉 점을 막 찍으면 이렇게 빈틈없이 다 채워진다. 그게 좌치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 볼까? 식으로 우리 배웠잖아.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그러면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할 때 자 점과 점이라고 하면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때 R만큼 떨어진 점들 이 점들에 해당하는 걸 대표하는 모양으로 x, y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점을 우리가 x, y라고 가정을 한다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루트를 취하면 이게 r이다 라고 평면좌표전에서 나랑 얘기했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자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할 때 이렇게 루트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지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써?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원의 방정식의 대표꼴입니다. 대표꼴 이게 대표꼴입니다. 표준형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죠? 해석을 여기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a죠. 그래서 x는 a 여기를 0으로 만든 y는 b죠. 그래서 a, b가 즉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는 헷갈리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무슨 자리다? 반지름 자리가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자리예요. 반지름의 제곱 자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을 보고 보자마자 중심 A, B고 반지름 R이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그럼 너무 쉽잖아.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보자마자 중심이랑 반지름이 너무 바로 보이잖아.
괜히 귀찮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한다고? 전개하겠죠. 얘를 이렇게 전개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개 한번 해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하고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은 0입니다 라는 어때? x랑 y에 대한 2차 시기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a하고 b하고 r은 어떠한 숫자죠. 숫자 실수죠. 그쵸?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표준형에서 일반형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건데 어차피 요 a, b, r은 다 어떤 숫자다 라고 얘기해서 대표꼴로 이렇게 일반형이다. 요것도 역시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 모양을 만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양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모양 만나면? 이 모양에서는 얘들아 R을 해주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아 이거네 라고 하려면 암기가 필요해. 근데 그 암기는 조금 불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뭐 내가 암기에 좀 자신 있고 이런 모양 만났을 때 자꾸 저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 모양을 주는 건 여러분들한테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 매번 볼 때마다 저렇게 풀기 싫어 하면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내가 알려주진 않아요. 잘. 근데 요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암기에 자신 있고 나는 저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비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저 모양으로 바꿔서 식을 변형해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내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원에 대한 개관은 이런데 핵심은 뭐야? 핵심은 우리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찾아내는 게 원의 핵심이고 모든 문제는 다 중심과 반지름으로 풀릴 거니까 이거 두 개부터 찾는 게 이쪽 단원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요 식 두 개를 적용 좀 해보러 갑시다. 대표 1번입니다. 대표 1번. 대표 1번 문제입니다. 대표 1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하고 생긴 게 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y는 0이라는 요런 꼴을 줬죠. 요런 원방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얘가 중심이 1,1인 원을 나타낸대요. 이게 중심이 1,1인 원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얘기하면 이게 1,1인 중심이야. 중심이 1,1이래요. 자, 그러면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x 더하기 즉 x랑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럼 x 더하기 2분의 a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은 하면 자 우리가 요 x제곱이랑 ax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든다고 지금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제곱 하면서 뭘 갖다 썼죠? 4분의 a제곱 만든 거 아닌가요? 그쵸? y도 똑같죠? 4분의 a제곱 갖다 썼죠? 그럼 공평하게 오른쪽에도 4분의 a제곱 두 개 더해줘야 되겠네요. 2분의 a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 딱 보면 이 식 딱 보면 여러분들 중심좌표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이렇게. 이때 중심이 1,1인 거니까 따라서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원해. 자, 반지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꾼 식에 어디랑 관련이 있다고? 여기랑 관련이 있다고요. 여기랑. 그럼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2. 그러면 반지름은 2야? 반지름이 2인 거야? 아니죠.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 이거? r제곱자리라고. 그래서 따라서 r은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양 줄 거라고 괴롭히고 싶어서. 왜? 이식변형 하고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로 가도 돼요 얘들아. 그냥 1,1인 중심이 1,1인 원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좀 낯설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 내가 풀어봤으면 하는 건 유제 1-1번이야. 지금 우리가 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나랑 하고 계속 영상을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중간중간 방금 나랑 이거 해봤으니까 이어서 똑같이 푸는 거니까 유제 1-1번 풀어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나랑 이거 해봤으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유제 1-1번 풀어보시고 정답 맞춰보시고 맞았으면 다시 영상 시작해서 이어서 다음 문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칠판 치우는 동안 또 해보시고. 자, 유제 1-2번입니다. 유제 1-2번. 문제에서 방금 우리가 만났던 식이랑 비슷한 식을 줬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에 k-1의 x 빼기 5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은 0이라고 합니다.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인 원을 나타낼 때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이번엔 조건으로 이걸 준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쓰려면 반지름과 관련된 식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반지름과 관련된 식은 뭐야? 이것도 식 정리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는 옆에 오는 그 숫자들 x랑 y가 문자가 하나도 없는 그 숫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식변형 하셔야죠. 뭐. 그러면 먼저 x제곱이랑 더하기 2k-1의 x 요거 가지고 식변형 좀 해봅시다. 해보면 x 더하기 k-1에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이 y제곱들 가지고 근데 y제곱은 얘들아 여기 y가 없네. 짝이 없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y제곱 자체가 스스로 완전제곱식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자기 스스로 여기 완전제곱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k제곱 3k 더하기 1 요거는 x, y에 대한 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k에 대한 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수 취급해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시면 돼요. 5k제곱 빼기 3k 빼기 1로 이렇게 넘겨버리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요거 완전제곱 만들면서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를 추가했죠. 그쵸? 오른쪽에도 공평하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을 추가하셔야죠. 그러면 자 여기가 r제곱짜리잖아. 여기가 이 r제곱짜리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6k제곱 마이너스 5k 하고 딱 끝나 버리네. 그쵸? 이게 r제곱인데 이게 r제곱 지금 이게 r제곱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래. 그러면 r은 어떻게 돼? 따라서 r은 루트 안에 6k제곱 빼기 5k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쵸? 얘가 1 이하입니다. 1 이하. 그러면 우리 문제 어떻게 풀죠? 루트 6k제곱 빼기 5k가 1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쵸? 근데 반지름이니까 길이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0보다 커야죠.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생각해봤어요 그런 거? 반지름의 길이가 0이 되면 점이 돼요. 점. 얘들아 알겠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식 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 풀 때 어떻게 풀죠? 그냥 싹 다 제곱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왼쪽 두 개 먼저 요거부터 좀 풀어볼까요? 그러면 요거 푸시면 어떻게 돼요? k로 묶고 6k 빼기 5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k가 0보다 작거나 k가
6분의 5보다 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6k제곱 빼기 5k 빼기 1이 0 이하입니다 라는 i가 있어요. 얘는 1, 6 마일 1 해가지고 계산 2차원에서 풀면 k 빼기 1에 6k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풀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 1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합쳐야죠. 연립부등식처럼 우리 푼 거잖아요. 그쵸? 합치면 따라서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리고 또 6분의 5보다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뭘 찾아내? 반지름 찾아내는 거야. 근데 그 반지름이 방정식 단원이니까 식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걔가 0과의 사이에 있다 해서 2차 공식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자, 요 범위에 해당하는 선택지에 있는 값들 중에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걸 찾아봐 라고 하면 정답 2번이죠. 2번.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림을 그려서 수정 문제는 없네요. 자, 그러면 뭐 해볼까요? 이번에 뭐 해볼까? 유제 1-4번 해볼까요? 또 대표적인 문제 유제 1-4번. 얘는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옆에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유제 1-4번. 영상 볼 때도 되도록이면 한번 잠깐이라도 문제 읽고 조건 정리하고 고민 잠깐 해보시고 설명 들으면 좋겠죠? 평소 나랑 수업하듯이요. 그쵸? 다른 과목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ax 하고 더하기 8y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1은 0이죠. 이거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만났으면 또 뭐 해요? 우리 또 뭐 해? 또 방금 했던 것처럼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 또 바꾸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은 여기 뒤에 있는 16a 더하기 11을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 x-2a로 완전제곱 만들면서 4a제곱 썼죠? 더하기 4a제곱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y 더하기 4에 대한 완전제곱 하면서 16 갖다 썼죠? 그러니까 더하기 또 16 해주시고 하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하면 4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27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해서 이게 뭐야 이게? r제곱이죠. r제곱 얘들아 또 이게 r제곱이에요. 문제에서 넓이의 최소값이라면 원의 넓이잖아.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보여? 원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r제곱이잖아. 파이 r제곱. 그치? 그러니까 r제곱 파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식이 뭐라고? 이 식이 r제곱이라고. 그러면 넓이의 최소는 r제곱이 최소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최소일 때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야 이거? 2차 함수의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2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4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27 언제 최소입니까? 하면 대칭축이 뭐죠? a는 마이너스 2일 때인가요? a는 마이너스 2일 때 16 빼기 32 마이너스 16 27에 11 그래서 r제곱은 11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넓이의 최소값 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11 파이입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파이를 놓치시는데 그래놓고 막 파이 빼서 파이 안 써가지고 틀렸다라고 체크했는데 에이 이거 가지고 뭐 틀리기라고 하는데 얘들아 파이는 3.14라는 값을 가진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면 이거 3.14 안 쓰면 11인데 3.14 쓰면 33인데 차이 엄청나죠? 그쵸? 안 쓰면 큰일 나요. 서술형에서 파이라는 단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정말 기본 해봤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러 가볼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대표 문제 2번. 대표 문제 2번입니다. 자, 보자. 대표 2번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세점 0,0 그리고 2,0 그 다음에 0,4를 얘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네. 이거 뭐랑 좀 비슷해요? 평면좌표 단원에서 세 점 주고 외심 구해봐 라는 문제 혹시 기억해요?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접근 방법은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차피 주어진 세 점? 그러면 평면좌표 단원처럼 이 세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게 외심이니까 그 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좌표에서 연습했던 거 이렇게 루트는 루트다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외심 찾고 그럼 외심과 한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일 거고 해서 하면 안 되나? 돼요. 근데 일단은 이쪽 단원에서 의도한 이 문제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요. 먼저 이쪽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의도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세 점을 주잖아. 그리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냅니다. 요 식 있죠. 원의 방정식 중에 이 식 있지, 이 식. 이 식은요, 딱 쓸 때가 유일한데 어떨 때 쓰냐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이 막 2개나 3개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원들 간의 교점을 찾거나 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현을 찾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거나 즉 뭔가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처럼 진짜 방정식답게 식계산을 해야 할 때 이 식을 씁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도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파악하고 관계를 파악하고 막 이러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아까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그 모양은 그럴 때 씁니다. 즉 도형적으로 뭔가 해석을 해야 될 때.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그냥 세 점을 줬지, 그치?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처럼 풀어봐 라고 사실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0,0을 먼저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 식에다. 즉 이 식이 얘도 들어가면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이거 세 개가 있다는 건 뭐야? 얘네 세 점이 여기 위에 들어가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0부터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C가 0이 나오죠. 좋아요. 아주 빨라요. 그리고 2,0을 대입해봅시다. 2,0. 그러면 4 더하기 이 A는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다음 0,4입니다. 0,4. 0,4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4b가 0이니까 따라서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이거 식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즉 제곱 더하기 제곱식으로 바꿔서 반지름 구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식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거 사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은 이라고 해놓고 이거 쓰는데 1 쓰고 이거 쓰는데 5 쓰니까 여기 5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넓이는 뭐야? 당연히 그냥 5파이죠. 여기 r제곱짜리잖아. r제곱자리니까 원의 넓이는 r제곱파이니까 정답은 5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단원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너무 이거에 얽매여서 틀에 박혀서 생각을 하면 얘는 좀 돌아가는 풀이가 돼버려요. 잘 생각해봐. 일단 두 번째 풀이 보여줄게요. 두 번째 풀이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즉 세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진짜 찍어보라는 거야. 왜냐면 세 점에 0이 너무 많지 않아? 뭔가 좀 관계가 명확할 것 같지 않니?
이런 거야. x축과 y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0,0, 2,0, 0,4 이렇게 딱 점을 찍었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입니다. 지금 요렇게.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그려놓고 보니까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죠? 자, 직각삼각형의 특징 뭐야? 원에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이 빗변이 지름입니다. 지름. 그러면 빗변의 정 가운데 중점, 그렇죠?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내분점 공부하면서 배웠잖아. 원의 중심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요 점과 요 점의 정 가운데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2겠죠. 1,2. 그럼 1,2에서 뭐 0,0까지 거리 구하면 이게 R이죠. R. 그럼 루트 5네요. 그러니까 R제곱 파이는 5죠. 5파이 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세 점을 줬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게 좌표 구성을 해주지만 때로는 괜히 여러분들 저렇게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빠르지 라고 내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저렇게만 풀면 너무 아쉽잖아. 계산 과정 시간이 한참 차이 나는데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딱 만났을 때 세 점의 구성부터 간단하게 보긴 봐야 돼.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어.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억지로 관계 해석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유제 2-1번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유제 2-1번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죠, 얘들아. 또 여러분들한테 세 점을 줬어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 중에 맞는 설명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걸 봐봐.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물어봐. 중심좌표 물어보지. 그냥 그 원의 방정식이 지나는 한 점 물어보지. 넓이 물어보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방금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식 빨리 너네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 점 줬으니까 또 이렇게 접근을 하길 바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럼 똑같이 접근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한다고? a 3,3 b 마 3,3 c 5,7 이거 대입해서 연립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운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방금 나름도 꼼꼼하게 했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거 각각 대입해서 3개 연립해서 그리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까지 하고 나면 식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식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25다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기억 중심의 좌표는 0,7이다. 맞죠? 니은 6,8을 지나니? 6,8을 지나는지 알고 싶으면 진짜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보면 돼. 6제곱하면 36, 8 빼기 7 제곱 37인데 6,8을 안 지나죠. 그쵸? 니은 땡 탈락, 디귿 넓이 10파이다. 에이 25파이잖아. 여기 R제곱짜리니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번. 근데 얘도 한 번만 생각해봐.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눈에 이게 띄어야 돼.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 세 점 주어지면 물론 이렇게 가면 무조건 풀리지만 대입해서 풀면 풀리지만 세 점의 관계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혹시라도 있다면 한번 해봐야 된다 했잖아. 어때? y좌표가 똑같은 점 두 개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지난 시간에 했던 도형이 나오는데 여기를 b 마이너스 3,3이라 두고 a 3,3 여기다 a 3,3이라 두시고 c 5,7 요쯤에다가 해가지고 c 5,7 이렇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으로 봐도 돼. 그러면 우리는 원을 식을 빨리 구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중심이랑 반지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뭘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외심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삼각형 외심은 여기 있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혹시 기억나? 외심은 뭐에 붙죠? 외심은? 다시 한번 우리 얘 외심이야. 외심은 뭐에 붙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내가 했어요. 그럼 이 문제도 얘들아 잘 보면 당연히 B와 A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외심이 이 여기 x좌표 뭐니? 그러니까 0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심 세울 때 0, K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길이가 똑같다라고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의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이니까 그냥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0,7이니까. 그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길이랑 여길이 똑같다라고 보면 정답. 그냥 끝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유형이 뭐야?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우리한테 어떠한 조건을 줄 테니까 원의 방정식 한번 세워서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대표 유형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즉 원의 방정식 이 형태와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식도 한번 직접 세워보면서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요 원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 위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말 x축 y축 똑바로 그리고 이러진 않았죠. 그냥 식 제대로 구하고 대충 중심 뭐고 반지름 뭐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좌표 평면 위에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대표 문제 3번입니다. 대표 문제 3번이에요. 그거 같이 풀 건데 이거 풀기 전에 좀 얘기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이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원이 막 위치를 하다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원이 y축에 접할 수 있지 않아? 원이 이렇게. 근데 우리 원의 핵심은 항상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이 항상 핵심이라고. 얘네 둘이 원을 다 하는데 원을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y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죠 얘들아. 그쵸? 아니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인데 이렇게 원들이 x축이나 y축이나 x축, y축 동시에나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네 둘한테 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이 중요한 아이들끼리 관계가 생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쵸? 그럼 봐보세요 한번. 간단해요. 얘들아 원은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 원은 y축에 접하는 이 원은 중심을 여기라 하면 반지름이 이 길이가 반지름 아닌가? 이 길이가? 그쵸? 그러면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있는 원은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이 길이가 이 중심에 뭘로 갈까요? x 좌표로 가지 않아? 중심에? 그러니까 이 중심을 r, 뭐식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 x축에 접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요만큼일 텐데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일 텐데 이때 요 중심의 좌표가 요번에는 뭐 마이너스 r이지 않겠어요? 뭐 마이너스 r. 그럼 요번에 얘는 여기 있어. 중심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 다 그어봤더니 여기도 r, 여기도 r이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지 않겠어요? 즉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축에 접할 때는요.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있는 반지름이 뭐예요? 이해됐어요? 실제로 그렇잖아. 자, x축에 접하는데 사사분면에 있다고 해봐. 요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 거리가 r이라는 건 중심의 y좌표와 관련이 있잖아. 그럼 밑으로 r만큼 갔으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r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려준 이 성질을 가지고 대표 3번을 가볼게요. 중심이 첫 번째 이 문제의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대요. 자주 나오죠. 그냥 뭐 하면 돼요. a,a-2라고 중심 가정해야지 뭐. 이거는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하고 얘가 원이 y축 위에 y축에 접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축에 접하고 그 와중에 4,-2를 지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이 y축에 접하는데 4,-2를 지난대. 자, 4,-2라는 점은 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 어딘가에 4,-가 있지 않겠어요? x좌표가 4잖아.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여러분들한테 이 원이 지나는 한 점과 축을 줄 건데 그 지나는 한 점이 자, 축만 가지고 생각하면 항상 원의 위치는 두 가지가 나와. 아니 y축에 접하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추가적으로 준 지나는 한 점이라는 아이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4,-1을 지나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y축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눈치채요? 자, 중심이 있고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 이 중심의 좌표를 지금 a,a-2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중심의 x좌표가 a잖아. 그게 r이랑 어때요? 똑같네. 아, 이 상황에서 a가 r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중심을 우리가 r-2라고 좀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식도 바로 세울 수 있겠지. 자, 중심의 좌표가 r이야. r,r-2야. x-r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빼기 r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r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누굴 지난다고? 얘가 4,-1을 지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4,-1을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하면 4-r의 완전 제곱 더하기 -2 -r 더하기 2니까 그냥 -r의 완전 제곱은 r 제곱이니까 여기 사라져서 r은 그냥 4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그냥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나랑 하고 있는 건 이제 드디어 원이 좌표 평면 위에 있을 텐데 정확하게 여기 있으니까 너네 그 위치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만 더 여러분들 한번 유제 3-1번은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X축에 접한 원이 두 개 존재하는데 그때의 원이 1,4랑 3,2를 지나는 원이 돼요. 한번 식이 어떻게 세워지나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풀어보세요. 풀어서 마친 친구들은 지금 내가 설명해 주면 넘어가도 되고 아닌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4도 지나 3,2도 지나 이때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존재해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겠네. 이런 상황 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잡아봐. 근데 1,4랑 3,2를 지나는 원이라면 이 두 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면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Y좌표가 양수인데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예를 들어 막 이거랑 뭐 겁나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가 뭐 여기 1,4고 여기 3,2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원 두 개의 방정식 한번 너네 세워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중심을 A, B라 둔다면 예를 들어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 둔다면 뭐가 반지름이 어떤 좌표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번에 반지름이
B랑 똑같은 거죠. 반지름이 B랑.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따라서 중심을 A, R이라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제. 그러면 x-a의 완전 제곱 더하기 r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뭘 하겠어 뭘 1,4랑 3,2를 각각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4를 대입한 식 하나 나올 거고 3,2를 대입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 문자가 A랑 R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1,4랑 3,2를 대입해서 나온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연립해서 문제를 푸시면 A가 1일 때 B가 2가 나오고요. A가 9일 때 B가 1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합이잖아. 반지름은 뭐라고? B라고 B. 반지름 B라고. 우리가 구한 B값 두 개. 그래서 정답은 1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 혼자서 마무리로 이제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것까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유형 4번인데 대표 4번 문제입니다. 자, 1.5랑 주어진 원의 방정식 위의 점 P에 대해서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그리고 또 최소값을 물어보네요. 해석을 좀 해볼게. 일단 이거는 이제 자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얘들아. 이거 그냥 다짜고짜 원점과 이거 위에 점에 대한 길이의 최대 추수를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뭔가 식으로만 풀 수 있나? 없죠.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려면 진짜 점이 특정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던가 이렇게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랑 뭐 어떻게 해? 배운 적도 없죠. 그럼 얘를 일단 또 바꿔봐. x 더하기 6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은 자 36이랑 y 또 y 자 y 빼기 4의 완전 제곱 아니지. 큰일 날 뻔했어. 나 혼자 촬영하는 거라 이거 나뭐 계산실하면 아무도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36이랑 64 더하면 100이잖아. 100. 그치? 그러면 지금 96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96인데 여기서 완전 제곱식 두 개 만든다고 더하기 100 해줬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더하기 100 해줘야죠. 그쵸? 그러면 4. 되겠네요. 찾았어.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6,8이면서 자 중심이 마이너스 6,8이면서 반지름은 2인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어디 보자. 원이 이렇게 여기에 있고 중심이 마이너스 6,8이다 하고 반지름이 2다 라고 하니까 1.5는 엄청 멀리 있겠네요 사실. 근데 좀 그림을 왜곡해서 뭐 한 이쯤에만 해봅시다. 여기 엄마야. 그럼 문제 해석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이 원 위에 어떠한 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막 어떤 점들이 막 있겠죠 얘들아. 그 점과 이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죠? 뭔가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최대일 땐 언제고 최소일 땐 언제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길이를 잴 때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 길이는 즉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될 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기준은 중심과 원 밖의 한 점 사이의 길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기준선이에요. 다시 좀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는 언제냐? 최소는 언제냐? 자, 이런 겁니다. 잘 봐봐. 예로부터 중심까지 여러분들이 일직선으로 그었어. 그러면 이때 이 원위의 점은 이 점이 하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점이 더 뻗어 나가는 거야. 더 뻗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선이. 그래서 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 길이 있지. 이 길이가 최대 길이. 이 길이 있지. 이 길이. 이 길이를 최소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 한번 얘들아 이 직선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그 이 직선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원위의 점이 여기서 점점 위로 올라가거나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 길이보다는 더 어떻게 돼요? 요만큼 길이보다는 다 조금씩 길어지겠죠. 그렇죠? 요렇게 휘어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다 다시 어느 순간부터 길어지겠지. 길어지다가 요 순간이 최대의 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의 최대 최소, 즉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한다? 항상 원 밖의 한 점과 원 밖의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로 치면 마이너스 6,8과 0,0 사이의 거리니까 10이죠, 10? 그러면 여기서 이걸 D라고 할게요, D. 어떤 그냥 문자로 약속, 우리끼리 약속. D라고 해봅시다. 이 길이에서 뭘 빼면 스몰 m이 나와요? 뭘 빼면?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되죠, 요만큼. 그리고 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최대가 되죠. 그래서 최대는 D 더하기 R이고요. 최소는 D 빼기 R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는 우리가 방금 약속한 원 밖의 한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12와 8이 되겠죠. 그래서 12와 8이 되겠죠. 정답은 20입니다. 20.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건 진짜 자주 나와요. 이건 진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응용되면, 이 문제가 응용되면 유제 4-2번 같은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해석하면 이 문제랑 똑같이 해석합니다. 한번 유제 4-2번 여러분들 해석해서 혼자서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고. 또 말 안 듣고 영상 바로 보려고 영상 안 멈추면 되지. 자, 유제 4-2번입니다. 유제 4-2번. 보면 요번에는 그래도 착하네 문제가.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만들어줬네.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건 4 이렇게. 착하네. 그러면 이때 얘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러면 이 원은 또 어떻게 생긴 거야 얘들아? 어떻게 생겼어?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죠. 이때 A가 4,0이고 B가 0,-3인데 얘네들 꼭지점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4,0을 대강 뭐 한 이쯤에 A 4,0 그 다음에 B가 0,-3 뭐 대강 이쯤에 해가지고 보여요?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P는 원 위에 한 점이래요. 예를 들면 P가 뭐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하면 P가 요쯤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예시입니다. 예시. 요런 삼각형 요런 삼각형들이 수없이 많겠지. P가 원 위에 어떤 점이니까 엄청 많겠네요. 그때 넓이의 최대 추수를 구하래. 자, 여러분들은 내가 삼각 그려준 이유 이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에선 지금 A랑 B가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예쁜 점이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 AB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요걸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해서 넓이를 시작해야, 넓이 구하는 걸 시작해야 깔끔한 거 아닌가? 그럼 밑변의 길이가 바로 나오잖아. 오잖아.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쵸? 그럼 우리 이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높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는 뭐죠? 뭐죠? 요 위에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어떤 선이에요? 어떤 선? 이 밑변을 지금 선분은 물론 여기만 존재하지만 이걸 쭉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높이는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밑변의 수직으로 내린 선의 길이가 높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수직선이 필요하네. 수직선이. 즉 이렇게 이 길이가 h인 거야. 이 길이가 h.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약속을 해볼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얘기한다. 그러면 h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네.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2분의 1은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에 높이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높이의 최대 최소니까 이 아이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럼 이 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선분 AB를 넘어서 이제 뭐야? 그러니까 직선 AB와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 아니야? 문제가? 이해됐어? 즉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지. 직선 AB와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니까 방금이랑 뭐가 달라? 방금은 원 밖의 한 점과 이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최대 최소잖아. 요번엔 그냥 저 원 밖의 한 점이 아니라 원 밖의 한 직선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원 밖의 한 직선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역시 기준점이 필요할 거잖아. 그럼 기준점이 뭐야? 얘들아? 또 방금 똑같아. 중심과의 거리예요. 중심과의 거리.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직선 AB의 방정식부터 좀 구해봅시다.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이 구해진 상태니까 4분의 x 빼기 3분의 y는 1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양변에 12 곱해가지고 3x 빼기 4y 마이너스 12는 0이다. 얘랑 뭐랑? 얘랑 원의 중심 마이너스 2,2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약속할 겁니다. d라고 이렇게 d라고. 그럼 d를 구해봐. d 구하면 5분의 아니다 5가 아니지. 맞네. 5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6이니까 5분의 26이네요. 5분의 26. 즉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26이 나와요. 5분의 26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6이니까 최소는 언제고 최대는 언제고? 방금 똑같아. 반지름만큼 빼면 최소가 될 거고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가 되겠죠. 즉 이제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과 요 직선의 수직 이걸 딱 그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더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때가 최대가 되는 순간 요때가 높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데 어느 길이만큼 요만큼의 길이가 5분의 26이다 라고 한 거니까 여기 반지름 이만큼 더하시고 여기 반지름 또 이만큼 빼가지고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최대는 이만큼 더하니까 5분의 36 최소는 5분의 16이라고 높이의 길이가 나오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36이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6이니까요 18과 8 해서 정답은 24. 합 맞나? 24? 왜 24야? 26이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었어요. 어렵죠? 혼자서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석해보고 내 풀이를 보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시고 대표 문제 5번 갈 겁니다. 대표 문제 5번 이제
저는 이 영상을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끊어가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좀 힘든데요? 대표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선배들 때 되게 내신에 답 인출되는 고난도 유형이었어요.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름도 있었어. 혹시 선행한 친구들 중에 이거 들어본 적 있나? 근데 선행할 때 이렇게 깊게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아폴로니우스인지 니우스인지 했든 해서 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명칭을 쓰기가 좀 어려워졌어. 왜냐면 여러분 선배들은 외분점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내가 수업 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외분점 안 배웠잖아. 이게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외분점 안 배웠잖아. 그래서 내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내는 거야. 대표 문제 5번처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내냐 하면, 자, 원점이 있고 0,6이 있어. 이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자. 점 P가 그리는 에서 자취의 방정식 느낌이 나야 돼. 그래서 이거 점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 점들이 막 다 분포되어 있을 건데 그걸 싹 다 빼곡하게 채우면 어떠한 도형이 되겠구나.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 점들을 대표하는 식을 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럼 한번 상황을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 그림으로. 할 수 있을까? 해볼게.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렇게 있어요. 여기 0,0이 있는 거고, 여기 어머. 자, 세로로 그려야죠. 미쳤나봐요. 자, 여기 0,0이 있고요. 여기 0,6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A가 있어요. 이때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이 유지되는데, 그러면 O 입장에서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입장에서 2배고 A 입장에서 1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분점부터 떠올리면 되지 않니? 여기. O 입장에서 2배, A 입장에서 1배. 그래서 2대1. 요게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거죠. 0,4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또 어디에도 있겠어요, 얘들아? 밖에도 있겠죠, 밖에도. 즉 얘 입장에서 2배, 얘 입장에서 1배니까 이걸 위로 더 올리는 거야. 이렇게 더 올려. 쭉 더 올려. 그럼 얘 입장에서 2배니까 여기도 있겠네. 0, 얘가 지금 0,6이죠? 0,12도 있겠네. 이렇게. 얘 입장에서 12, 얘 입장에서 6이니까 2대1 되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두 점이 딱 떠오르는 거야. 즉, 요 OA 연장선 위에 이 OA 직선 위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여기 밑에는 없겠죠. O가 더 길어야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O가 더 짧잖아. 얘가 더 길고, 그치? 그래서 안 돼요. 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또 어디도 있겠어.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도 막 있겠지. 그래서 걔네들 다 찍잖아. 다 찍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이렇게 돼. 요 원이 돼요. 요 원 이름이 바로 아폴로니오스의 원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 두 점에 이거 2대1 내분점이죠. 요거는 2대1 요거는 이제 2대1 외분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외분점 안 했잖아. 공식을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문제에서 뭐라 줬어? 그래서 실제로 그냥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라 했으니까 점 P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정해봐.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거를 비례식으로 쓰면 OP 대 OA가 2대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 2배의 OA가 OP네 라고 여러분들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쵸?
나 뭔가 근데 잘못 쓴 것 같은데. OP랑 OA가 아니라 OA? OP랑 AP죠. 큰일 날 뻔했어요. 두 배의 AP가 OP가 되겠죠. 두 배의 AP가 OP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식 풀 겁니다. AP 어떻게 해요? AP 그냥 거리 구하세요. 진짜 AP 거리 구하시면 두 배 AP 거리 구하시면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OP의 제곱이니까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그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양변 제곱해요. 양변 제곱해서 하면 4x 제곱 더하기 4의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좀 해볼까? 한쪽으로 다 몰아볼까? 왜냐면 문제에서 도형이 뭔지 찾으라 했고 그럼 끝까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끝까지 정리해봐. 넘기니까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48 y 더하기 144는 0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또 양변에다 3으로 나눠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6y 더하기 48은 0이 돼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거다. 원반이네.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은 16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심이 뭐인? 0,8이고 반지름이 4인 1이 되니까 어차피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 16파인데 실제로 구하고 보니까 저 원이랑 이제 비교해봐. 여기가 0,10이랑 0,4의 정 가운데가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그럼 0,8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당연히 4잖아. 딱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길이의 비가 일정한 원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빨리 구할 때 두 점에 이거의 이런 내분점과 이런 외분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원 위에 어딘가 한 점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 이런 식으로 다 구해보시면 역시 2대1 이렇게 얘기될 겁니다. 다 이게 2대1이에요. 요거 다 어떻게 해도 다 2대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 처음 하는 거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준 저 2대1 표현을 보고 식을 이렇게 세워서 이 계산을 하겠다는 것만 하면 돼요. 이 계산만 해내겠다. 저 원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내신용입니다. 완전 내신용. 내신 때 하고 끝나요. 내신 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어. 근데 좀만 참으세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또 할 게 왔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근데 뭐만 다뤘니? 얘들아 원만 다루지 않았어. 원만 했잖아. 이제 뭐도 해? 원과 거기다 뭘 얹어? 직선을 얹는 겁니다. 원에다가 직선까지 얹었습니다. 자, 유제 6-1번부터 좀 볼게요. 자, 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두 원을 줬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x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7x 마이너스 4y 더하기 8은 0. 이 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어떻게 구할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해내죠? 어떻게 보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게 있어요. 이때 교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이때 이 두 교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해요. 이 직선의 방정식 뭐니? 묻는 거예요. 뭐죠? 결국엔 얘한테도 성립하는 점이고 얘한테도 성립하는 점이니까 이것 두 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연립하면 되는 거지 않아요? 연립하면 되는 거죠. 연립 한번 해보세요. 즉 여기서 이것 두 개 연립하려면 우리 눈에 띄는 건 뭐야? 제곱이랑 제곱을 일단 없앨 수 있는 게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빼겠죠. 그럼 빼요. 두 원의 방정식 뺍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2y는 4가 됩니다. 그쵸?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죠. 그렇잖아. 직선식이잖아. 연립했어. 직선이 나왔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교점까지 구하라 그래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얘 그냥 저 원에다 넣어서 풀면 되죠. 그냥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점 찾는다. 얘예요.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얘랑 근데 뭐랑? 수직이래요. 수직. y는 ax 더하기 9가 수직이래요. 수직. 그러니까 수직이려면 길이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a는 2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2다라고. 괜찮아요? 내가 이거부터 좀 보여줬는데 이게 쉬워서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냥 연립했더니 2차식 끼게 사라지고 1차식 남으니까 그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립한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표현으로 된 거고 결과가 직선이니까 직선이에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해보려고.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아마 간단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대표 6번입니다. 드디어 대표 6번. 혹시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이런 문제 해보지 않았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 항상 지나는 점. 그런 문제 풀어본 적 없어? 이런 거야. 막 k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어떤 식을 막 k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x 더하기 y 빼기 2 더하기 2x 빼기 5y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해서 항등식처럼 문제 푼 적 없었어? 이게 바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풀잖아.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가 중요해. 원 때문에. 이 식의 의미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풀 때 여기가 뭐다? 0이다. 여기도 뭐다? 0이다. 라고 풀거든요. 양쪽 다 0이다. 라고 풀어요. 그러면 이때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죠? 즉 동시에 0을 만족하는 점이라는 건 이거 아니에요?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랍니까? x 더하기 y 빼기 2는 0과 0이면서 2x 빼기 5y 더하기 3도 0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동시에 되니까 같은 x, y인데 즉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식에 대한 해석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한 어떤 직선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여기도 0이면서 여기도 0인 점을 찾잖아. 그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잖아. 근데 그 점이 구하고 났더니 의미로 해석을 보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야. 그쵸? 그러면 그 교점이라는 라인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직선이 지나. 근데 k값이 만약에 막 들어오면 막 식이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식이 막 바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 상황은 x 더하기 y 빼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고 2x 빼기 5y 더하기 3y 이렇게 생겼으면 이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 얘고 이 교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나 막 이렇게나 막 이렇게 생기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뭐의 값에 따라 정해진다고? k 값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두 직선인데 한 직선에다가 k 붙이고 둘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요게 좀 일단 이해가 돼요. 요게 일단 이해가 되세요. 요게 이해가 돼야 원에 대한 이해가 시작돼요. 그럼 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 무슨 얘기가 있냐?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뭐야? 두 원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직선 대신 원만 세우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똑같은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개표 6번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4 하고 k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빼기 4y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거야. 얘가 또 뭘 지난다? 얘가 동시에 또 원점도 지난다. 이 아이가 원점도 지난대요. 그럼 이 식에 뭘 대입하는 거야? 원점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원점을. 원점 대입하면 4 더하기 4 사라지고 2k가 0이 되니까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네 라고 찾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찾은 k는 마이너스 6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8y 앞에 마이너스 6y니까 더하기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 앞에 4 있으니까 그냥 사라져서 식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네를 한 번 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예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원의 넓이가 10파이다. 이 원의 넓이가 10파이래요 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x 더하기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으로 바꿔야죠. 그쵸? 그럼 이거 하면서 a제곱 썼고 1 썼으니까 이렇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양수 a니까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엔 암기하게 될 텐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하면 이렇게 세운다 해서 암기하게 될 건데 무작정 암기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가 알아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걔가 그럼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다를 만족하는 점이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k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엄청 막 바뀔 거 아니야. 그치? 원의 크기 없는 다양해진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아까 우리 왜 두 원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 두 원을 빼면 만약에 두 원을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고 했지. 제곱차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때 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로 사실 나눠서 푸셔야 되고 문제에서 여기서 원을 원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래서 암묵적으로 k는 현재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직선을 찾고 싶으면 식 똑같이 이렇게 세우고 원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직선이 나와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냥 암기에 시키지 않고 그것만이라도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연립해봐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어요. 휴.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맛 좀 보려고요. 유제 6-3번입니다. 유제 6-3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 하나 만나보려고요. 유제 6-3번입니다. 유제 6-3번. 두 원이 있대요,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5인 공통인 현의 길이. 오, 드디어 나왔어요. 공통현의 길이. 원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공통현의 길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뭐 할 준비하냐면 그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릴 준비. 자, 한번 그려볼게.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원이 있고요. 여기 아이고 어쩐지 오늘 원 잘 그린다 했다. 이렇게 x제곱 x 여기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25라는 원이 있어요. 이때 공통현이라는 건 자 여기죠 여기 즉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이 이게 공통현이에요. 이게 공통현. 즉 공통현이란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저 길이 구하러 갈 겁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 선분과 직선은 한 끗 차이잖아. 어떤 느낌이야 벌써? 저 보라색으로 그은 선분을 직선처럼 보고 방정식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자, 일단 천천히 얘기해 볼게. 나는 오른쪽에 있는 원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중심이 3,4잖아요. 3,4고요. 반지름은 5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공통인연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이 원에서 현에다가 수직인 선. 자, 얘들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인 선을 내리면 그 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현은 이렇게 예쁘게 2등분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나랑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요 보라색 요 절반 길이 우리는 지금 요 길이를 먼저 절반을 구하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절반 한 번에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 요런 직각삼각형으로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삼각형을 만들었냐면 빗변이 원의 반지름이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 뭐 더 알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니까 여기 길이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길이? 그럼 이 길이는 뭐지? 원의 중심과 요 공통현 사이의 거리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공통현 뭔가 느낌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보고 방정식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즉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인데 얘를 직선처럼 보고 공통현에 뭘 구한다고? 방정식을 구한다고.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두 원을 빼면 되겠죠. 두 원을 빼면 돼요. 그쵸? 그 두 원 빼세요. 두 원 빼요. 그러면 빼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y 더하기 는 0 이렇게 되죠. 빼니까 6x 더하기 8y는 20이라는 그러면 양변을 다 2로 나누면 3x 더하기 4y는 1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한다고? 얘랑 중심 사이 거리 3,4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거리 구하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16, 5분의 9, 16, 25, 25 빼기 10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빼기 10은 0. 이 직선 가지고 구하셔야 되니까 빼기 10은 0과 3,4니까 9, 16해서 3이 되겠네. 3. 그래서 구했지. 뭐가 3인 거야? 뭐가 3? 요게 3인 거야. 여기 3인 거야. 그리고 요 보라색 공통연의 방정식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인 거야. 얘인 거야. 요게.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공통연의 길이 뭐야? 여기 3하고 50, 여기 4지 4. 여기가 4지 요만큼이 4. 그러면 공통연은 저 2배 하니까 8. 정답 8. 이렇게 봐.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만큼은 좀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공통의 길이는 항상 저렇게 큰 만들어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자주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42쪽인데 여기는 좀 쉬운 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야. 그것도 문제 안 풀고 말 나와서만 넘어갈 건데 유제 7-1번인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유제 7-1번 보시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얘들아, 원의 넓이를 이등분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지나야 되죠. 그렇죠? 막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럼 원의 넓이를 이등분되려면 어떠한 직선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원의 중심을 그 직선이 지난다라고 해서 그 원의 중심을 직선에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이 중요한 파트가 2개 남았는데 43쪽이 첫 번째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포기 못해. 이거 포기 못하겠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쉬워요. 우리 대표 문제 8번만 보고 여기는 정리하면 끝납니다. 대표 8만 보면 돼요. 이런 거야. 이제 원에다가 직선을 얹었다 했잖아. 그래서 방금까지 원과 직선이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만나면 공통현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현의 길이 한번 구해봐. 피타고라스 그 정도 했었던 거야. 그 정도. 요번에는 이런 직선을 얹을 건데 얹어서 뭘 할 거냐면 위치관계를 볼 거야. 이제 교점의 개수를 본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위치관계 중에서도 교점의 개수에 집중할 겁니다. 교점의 개수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직선이 크게 3개의 위치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자, 첫 번째 위치관계 안 만난다. 두 번째 위치관계 접한다. 세 번째 위치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크게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3가지.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증명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나는 무조건 한 가지만 오늘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릴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보여줘요. 나중에 계약하고 이쪽 단어 공부할 때 한참 멀지 않았어요? 우리 2학기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쯤에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을 모두 한 가지 발상으로 풀어냅니다. 뭐냐 하면 중심과 바로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D라고 약속할게.
즉 이제 교점익수 따질 때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이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우리는 D라는 기호로 약속을 할 거고요. 뭐랑 비교할 거냐? 비교 대상이 있어야 원이 직선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를 할 텐데 역시 또 원하면 반지름이죠. 반지름과 길이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럼 잘 봐봐요. 보라색부터 볼까? 보라색. D가 있어요. R이 있어요. 보라색입니다. 이만큼이 거리고요. 코작 이만큼이 반지름이에요. 누가 확실히 커요? 확실히 크죠? 즉 생각해봐. 당연하지 않아?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직선이 원보다 이렇게 훨씬 멀리겠죠. 안 만나요. 이러면 교점은 없어. 연계. 여기는 주황색입니다. 둘은 어떨까? 당연히 접하니까 같겠죠. 이땐 접한다, 즉 한계다. 이건 특별하게 또 접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얘들아. 접한다는 이 다음 유형에서 바로 나오는데 어디로 넘어갈 거야? 이 D는 R이라는 발상이 원의 접선으로 넘어갈 거야. 원과 접선. 접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초록색 보자. 초록색. 초록색은 뭐예요? D가 R보다 그럼 이번엔 작아야겠죠. 반지름이 더 크면 직선이 원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풀 겁니다. 그러면 대표 문제 8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입니다. 이때 교점의 개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생각나야 돼? 방금까지 나랑 한 게 생각나면 되죠. 교점의 개수니까 뭐로 비교하겠다? 이 원의 중심인 0,0과 이 직선 y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요. 이 사이에 d를 일단 구하겠다. 일단 d를 구해야지. d 구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니까 그냥 k다 라고 쓰세요. 이렇게. 얘랑 뭘 비교한다고? 얘랑 뭘? 반지름 비교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루트 2분의 k 자, 얘가 반지름보다 더 큰 거야. 즉 D가 R보다 큰 상황이야 하면 어때? 아, 이거 절대값 붙여야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다. 미안 얘들아. 절대값 붙여야죠. 자, 그러면 D가 R보다 큰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돼? 10 풀면 풀어보니까 K가 2 루트 2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교점 있어 없어? D가 더 크니까 얘들아 없죠? 없어요. 이번에 같다 해봐. 같다. D가 R과 똑같다 하면 어차피 계산식 똑같지? 그래서 K가 그냥 풀마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D가 R보다 작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니까 부등식 기호만 바뀌었고 그러면 요번에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K가 2 루트 2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에 맞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답을 내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러니까 뭘로 따진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대소 비교로 따진다. 괜찮아요? 이렇게 원이 할 게 겁나 많죠? 원 내용 엄청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발상이 다 거기서 거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가 44쪽인데 이거 현의 길이거든? 근데 현의 길이 아까 우리 공통 현의 길이 구했던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보다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똑같아 얘들아. 공통 현의 길이든 어쨌든 결국엔 뭐만 하면 돼? 직각삼각형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 내가 아까 펼쳤던 이 접선. 자, 접하는 상황은 접선이라는 상황으로 연결돼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있지? 이제 이거 합시다. 접선 합시다. 접선하면 끝났나? 접선하면 끝나나?
네, 접선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좀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저도요. 내가 지금 이거 언제 촬영하고 있는 거냐면 아침 특강을 내 수업에 들은 친구들은 내가 복장이 똑같아가지고 알 텐데 이거 지금 다 금요일이에요. 아침 특강 수업 끝내고 3시부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몇 시에요? 4시 40분 다 돼요. 나 이따 6시에 또 수업해야 되는데. 하루에 수업을 나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표 문제 10번. 네, 접선입니다. 접선. 원에서도 대표적인 아이 접선. 걔를 대표 문제 10번 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줄게요. 간단하게. 먼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대요. 얘랑 여기 위에 한 점, 이 원 위에 한 점 a, 3이 있대. 얘에서의 접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건 지금 원 위의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셔야죠. 일단 이건 하셔야지. 원 위의 점이라는 대입부터 당연히 해야죠. 그쵸? 그럼 대입하시면 a제곱은 16이 되니까 a가 풀마 4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a는 양수니까 a가 4예요. 그럼 문제가 바뀌었죠. 문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즉 4,3에서의 원 위의 점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워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물론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바로 하겠지만 우리 공식을 안 해왔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거야.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즉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얘들아.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세우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뭐랑 뭐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있다면 무조건 식 세울 수 있다 했죠. 문제에서 4,3에서라고 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나는 한 점을 준 거지. 근데 기울기를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미주수 가정하세요. 그럼 식을 세우게 되는 거지. 아, 접선의 방정식이 식 이렇게 나오는 거야. y는 k에 x-4 더하기 3이구나 라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어떤 원이 있어 이렇게 4,3이 여기다 쳐봐. 이때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야?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r로 똑같다. 즉 d는 r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d부터 구해보자. 1d. d 구하러 가봅시다. d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y-kx 더하기 4k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0,0이죠. 0,0 사이 거리니까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k 빼기 3이 반지름인 5와 똑같다 라고 해서 문제 풀면 16k제곱 마이너스 24k 더하기 9가 25k제곱 더하기 25가 되면서 식을 끝까지 더 정리를 해보면 9k제곱 더하기 24k 더하기 16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3k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이 되면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라고 얘기가 돼요.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d 구했고 이게 여기서 두 번째 d는 r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대입하죠. 그건 접선의 방정식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입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형태는 어떻죠? 아, 그냥 y절편 구하래요. x절편 구하래요.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네요. 그럼 y가 0일 때니까 y 0 넣으면 뭐죠?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4분의 2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원과 접선입니다. 원과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얘들아. 즉 여러분들한테 이 접선을 구하라고 기울기를 주거나 지나는 한 점 둘 중에 하나는 줄 겁니다. 그러면
안 준 거 하나 미지수 가정하셔가지고 식 세우고 나서 무조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무조건 문제 풀 거야. 이러면 다 풀려. 이러면 다 풀려. 싹 다 풀립니다. 못 푸는 문제 없어요. 여기 페이지에 있는 거 다 똑같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 페이지를 마무리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건데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요렇게 중심이 0,0인 나 이거 예쁜 언니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착한 언니지 않니 얘들아? 중심이 0,0이라는 건 우리의 계산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숫자잖아. 0이라는 숫자들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도 되게 식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원일 때 되게 특수해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자, 중심이 0,0인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거 원 위의 점. 중심이 0,0이면서 동시에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야. 그러면 바로 요 원 위의 점 x점 있지, x 좌표 있지. 걔에다가 x를 곱하시고 더하기 y 좌표 있지. y 좌표에다가 y 곱하시고 이게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푸시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의 x절편 뭐야? 4분의 25. 정답 5번. 사실 이건 3초 만에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면요. 그리고 원위의 점이 아니면요. 원위의 점이 아니면 일단 공식 적용 못하고요. 그 다음에 0,0이어야 가능해요. 알겠죠? 만약 0,0이 아니야. 근데 원위 점을 줬어. 그럼 공식이 아예 달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게 어디,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어디 써 있냐면 거기 페이지 유형 10번에 바로 1번에 써 있습니다. 유형 10번에 바로 1번에 써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어지는 46쪽 그리고 이어지는 47쪽 다 똑같아요. 얘들아, 다 똑같아요. 다 직선의 방정식 가정해서 D는 아니다로 다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